신화와 역사의 경계에 선 찬란한 문명. 이오니아. 이오니아란? 이오니아는 고대 그리스 문명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 중 하나로 현재 터키 서부 해안에 해당하는 지역을 가리킵니다. 이 지역은 에게해를 따라 여러 도시국가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원전 12세기경부터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오니아는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밀레투스, 에페소스, 사모스, 콜로폰, 클라조메나이 등 강력한 폴리스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상업, 문화, 철학, 과학, 예술의 중심지로서 번영하였으며 고대 그리스뿐만 아니라 이후 서양 문명 전체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오니아는 서쪽으로는 에게해, 동쪽으로는 소아시아와 접해 있어 동서 문명이 교류하는 무역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 지역의 도시들은 해상 무역을 통해 부를 축적하였으며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 등 다양한 문명과 교류하면서 풍부한 문화적 자산을 형성하였습니다. 특히 밀레투스는 고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항구 도시 중 하나로 고급 도자기, 올리브유, 직물, 금속 공예품 등을 생산하며 무역을 통해 경제적으로 번영하였습니다. 또한 이오니아의 도시는 바다를 통해 그리스 본토와 끊임없이 교류하며 독특한 정치 정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였습니다. 이오니아라는 이름은 그리스 신화 속 전설적인 인물인 이온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기원전 12세기경 미케네 문명의 후손들이 도리스인의 침입을 피해 이오니아로 이주하면서 정착하였고 이 지역의 원주민들과 융합하여 독창적인 문화를 형성하였습니다. 이오니아인들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생활 방식을 유지하였으며 민주적이고 독창적인 사고를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강력한 왕이나 귀족 중심의 사회가 아니라 시민들 간의 활발한 토론과 참여를 통해 운영되는 체제를 발전시켰습니다. 또한 이오니아는 철학과 과학의 탄생지로도 유명합니다. 기원전 6세기경부터 활동한 철학자들은 세계의 근본 원리를 탐구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이후 서양 철학과 과학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철학자로는 탈레스, 아낙시만드로스, 아낙시메네스 등이 있으며 그들은 신화적 사고에서 벗어나 자연의 원리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이오니아의 기원. 이오니아의 기원에 대해서는 신화와 역사 속에서 다양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오니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 신화에서 비롯된 전설적인 이야기이며 다른 하나는 역사적 자료와 고고학적 발견을 기반으로 한 실제 이주 과정입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는 서로 얽혀 있으며 이오니아 문명의 형성과 발전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이오니아라는 이름은 신화 속 인물인 이온에서 유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온은 아폴론과 아테네 왕녀 크레우사의 아들로 신탁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그는 아테네로 돌아가 왕족의 후계자가 되었고 그의 후손들이 이오니아 지역으로 이주하여 문명을 건설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신화는 이오니아인들이 자신의 기원을 신성한 존재와 연결시키려는 의도를 보여주며 그리스 본토와 이오니아 간의 문화적 유대를 강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오니아 지역에는 기원전 2000년경부터 사람들이 거주했으며 초기에는 농경과 해양 활동을 통해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이오니아의 도시들이 형성된 것은 기원전 12세기경 미케네 문명이 붕괴한 이후였습니다. 미케네 문명은 청동기 시대에 강력한 세력을 형성했지만 기원전 12세기경 도리아인의 침입과 내부 갈등으로 인해 쇠퇴하였고 이 과정에서 많은 그리스인들이 새로운 정착지를 찾아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미케네 문명의 후손들은 에게해를 건너 소아시아 서해안으로 이주하여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였으며 이 지역의 원주민들과 융합하면서 독창적인 문화와 정치 체제를 형성했습니다. 이들은 바다를 통해 교역을 활발히 진행하며 경제적으로 성장하였고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 리디아 등 동방 문명의 영향을 받아 그리스 본토와는 또 다른 특징을 지닌 문명을 이루었습니다. 이오니아에는 밀레투스, 에페소스, 사모스, 콜로폰, 클라조메나이 등 여러 강력한 폴리스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각 도시들은 독립적인 정치 체제를 유지했지만 공통적으로 무역과 해양 활동을 중심으로 경제를 발전시켰습니다. 특히 밀레투스는 이오니아에서 가장 강력한 도시로 해상 교역뿐만 아니라 철학과 과학의 중심지로도 성장하였습니다. 이오니아의 도시들은 그리스 본토의 귀족 중심 사회보다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정치 체제를 발전시켰으며 일부 도시에서는 시민들이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민주적인 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치 체제는 이후 아테네의 민주주의 발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오니아는 동쪽으로 리디아, 페르시아,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가까운 지리적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동방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기원전 7세기경에는 리디아 왕국의 지배를 받았으며 수도였던 사르디스와 활발한 교역을 진행했습니다. 리디아인들은 세계 최초로 주화를 사용한 문명이었으며 이 영향으로 이오니아 지역에서도 주화가 도입되어 경제 활동이 더욱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오니아는 그리스 본토와는 차별화된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였으며 철학, 과학, 예술, 무역, 민주주의 사상의 기원과 같은 중요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이 지역에서 활동한 철학자들은 신화적 사고에서 벗어나 자연과 우주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려 하였으며 이는 이후 서양 철학과 과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오니아의 황금기. 이오니아는 고대 그리스 세계에서 철학과 과학이 처음으로 꽃피운 지역으로 서양 문명의 사상적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원전 6세기에서 5세기경 이오니아의 여러 도시들은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문화적으로 개방된 분위기 속에서 자연 철학과 과학의 황금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이오니아는 그리스 본토보다도 더욱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고를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이곳에서 활동한 철학자들과 사상가들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를 신화적 설명이 아닌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고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이오니아에서 철학과 과학이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오니아 도시들은 에게해를 따라 형성된 해상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밀레투스, 사모스, 에페소스 등의 도시들은 바다를 통해 그리스 본토뿐만 아니라 이집트, 페르시아, 메소포타미아 등 다양한 지역과 활발히 교류하며 여러 사상과 기술을 접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세계를 논리적으로 이해하려는 태도가 형성되었습니다. 또한 이오니아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개방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왕이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전제 정치보다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폴리스 체제가 자리 잡고 있어 새로운 사상을 탐구하는 철학자들에게 이상적인 환경이 제공되었습니다. 이전까지 많은 고대인들은 자연현상을 신들의 행동으로 설명하는 신화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오니아의 사상가들은 세상을 보다 논리적으로 설명하려 하였으며 신화가 아닌 자연적인 원리에 의해 세상이 움직인다는 개념을 발전시켰습니다. 이오니아의 황금기 동안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도시는 밀레투스였습니다. 밀레투스는 당시 그리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도시 중 하나였으며 최초의 과학적 철학을 창시한 철학자들이 이곳에서 활동하였습니다. 이들을 밀레투스 학파라고 부릅니다. 서양 철학의 창시자로 알려진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라는 주장을 펼치며 세상이 신들의 의지가 아니라 자연적인 원리에 의해 형성되고 움직인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는 물이 액체, 고체, 기체로 변하는 모습을 관찰하며 만물이 변할 수 있는 근본적인 요소로 물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천문학과 수학에도 큰 영향을 미쳐 일식을 예측하고 삼각형의 내각 합이 180도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의 사상은 이후 그리스 철학과 과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탈레스의 제자인 아낙시만드로스는 만물의 근원이 물과 같은 특정한 요소가 아니라 아페이론이라 불리는 무한하고 정의할 수 없는 어떤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우주의 원리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무한한 어떤 원천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으며 최초로 지구의 개념을 제시하면서 지구가 하늘에 떠있는 모습을 상상하였습니다. 또한 생명체의 기원을 탐구하며 생명체가 물에서 처음 탄생했다는 개념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이후 진화론의 원시적 개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낙시만드로스의 제자인 아낙시메네스는 우주의 근본 원리를 공기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공기의 압축과 팽창을 통해 다양한 물질이 형성된다고 설명하였으며 물질의 변화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였습니다. 그의 이론은 이후 원소론과 기상학 연구의 중요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에페소스 출신의 헤라클레이토스는 모든 것은 흐른다라는 개념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세상의 본질이 끊임없는 변화이며 모든 것은 대립하는 힘들 간의 균형 속에서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만물의 근본 원리를 불러보았으며 세상의 모든 것은 대립과 조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의 사상은 이후 수토와 철학과 변증법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모스 출신의 피타고라스는 수학과 철학을 결합한 인물로 만물은 수로 이루어져 있다는 개념을 주장하며 수학이 우주의 본질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라고 믿었습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업적은 피타고라스 정리이며 이는 오늘날까지도 기하학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음악과 수학의 관계를 연구하며 특정한 숫자 비율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든다는 개념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오니아의 철학자들은 신화적 세계관에서 벗어나 자연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려는 최초의 시도를 하였습니다. 이들은 물질의 근본 원리를 탐구하였으며 과학적 사고방식을 발전시켰습니다. 이오니아에서 시작된 이러한 사상은 이후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며 서양 철학과 과학의 토대를 형성하였습니다. 즉 이오니아는 단순한 도시국가가 아니라 인류 역사에서 최초로 과학적 사고를 발전시킨 문명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오니아의 경제와 문화. 이오니아는 단순히 철학과 과학이 발달한 지역이 아니라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지역은 동서양이 만나는 교역로의 중심에 위치해 있어 다양한 문명과 활발한 상업 및 문화적 교류를 이루며 경제적으로 번영하였습니다. 이러한 교류는 예술, 건축, 종교, 생활 방식 등 여러 문화 요소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오니아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무역과 상업을 통해 경제적 부를 축적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화려한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특히 에게를 통한 해상 무역은 이오니아 경제의 핵심이었으며 문화적 융합과 혁신을 이끄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오니아 지역의 경제는 해상 무역, 농업, 수공업을 중심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에게와 지중해를 통해 그리스 본토뿐만 아니라 이집트, 페르시아, 리디아, 메소포타미아 등의 여러 문명과 무역을 활발히 진행하였고 질 높은 올리브유, 포도주, 도자기, 직물, 금속, 공예품 등을 수출하였습니다. 특히 이오니아 도자기는 아름다운 디자인과 정교한 제작 기술로 유명했습니다. 또한 이오니아의 도시들은 이집트의 파피루스, 페르시아의 직물과 보석, 리디아의 금, 메소포타미아의 향료와 기술 등을 수입하며 경제적으로 크게 번영하였습니다. 밀레투스는 이오니아에서 가장 중요한 무역 중심지로 동방과 서방을 연결하는 주요 항구 도시였습니다. 밀레투스 상인들은 에게해와 흑해까지 활동 범위를 넓히며 그리스 세계뿐만 아니라 동방 세계와도 긴밀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또한 이오니아와 인접한 리디아 왕국은 기원전 7세기경 세계 최초로 주화를 사용한 문명이었는데 이오니아는 리디아와의 무역을 통해 주화 경제 시스템을 도입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상업 거래를 더욱 활성화하였습니다. 주화의 사용은 경제 활동을 더욱 원활하게 만들어 도시 국가들이 체계적인 경제 구조를 갖추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오니아의 도시들은 도자기, 직물, 금속 공예, 조선업 등의 산업이 발달하였습니다. 특히 도자기와 직물 생산이 활발하였으며 밀레투스와 콜로폰에서 생산된 고급 직물은 동방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또한 이오니아의 항구 도시들은 배를 만드는 조선업이 발달하여 강력한 해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 번영을 바탕으로 이오니아는 독창적이고 융합적인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이오니아의 문화는 그리스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동방의 영향을 혼합하여 독특한 형태를 이루었습니다. 특히 건축 분야에서 독창적인 양식이 발전하였습니다. 이오니아 양식은 기둥머리에 화려한 장식이 더해지고 곡선과 대칭미가 강조된 우아한 건축 양식으로 이후 고대 그리스 건축과 로마 건축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에페소스에 위치한 아르테미스 신전은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힐 만큼 정교하고 웅장한 건축물로 이오니아 건축 기술의 정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예술과 조각 분야에서도 이오니아는 섬세하고 사실적인 표현을 강조하였으며 이는 이후 고전기 그리스 미술의 발전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이오니아에서는 초기 서사시와 역사 서술이 발전하였습니다.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와 같은 서사시가 이오니아 지역에서 구전되었으며 이는 그리스 문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역사의 아버지로 불리는 헤로도토스는 이오니아의 할리카르나소스 출신으로 자유로운 사상 환경 속에서 성장하며 페르시아 전쟁사를 기록하였고 이는 서양 역사학의 기초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영국 문화 또한 이오니아에서 발전하였으며 이후 아테네로 전파되어 희극과 비극이 탄생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이오니아는 매우 개방적인 지역이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중요한 신전들이 이오니아에 세워졌으며 특히 에페소스의 아르테미스 신전은 거대한 규모와 정교한 건축 양식으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신화적 사고에서 벗어나 자연 철학과 과학적 사고가 강조되는 분위기도 조성되었습니다. 이오니아 철학자들은 신화적 설명 대신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접근 방식을 발전시켰습니다. 탈레스, 아낙시만드로스, 헤라클레이토스와 같은 철학자들이 활동하며 서양 사상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이오니아는 지리적으로 동방 문명과 그리스 문명이 만나는 곳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문화적 융합이 이루어졌습니다. 한때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동방의 예술, 의복, 행정체계 등이 유입되었으며 이오니아 상인들은 이집트에서 신전 건축 기술과 조각 기법을 배워 자신들의 건축물에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리디아 왕국과의 교류를 통해 금속 공예 기술과 주화 경제 체제가 발전하였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융합은 이후 그리스 문명뿐만 아니라 헬레니즘 시대와 로마 문명의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오니아는 단순히 철학과 과학이 발달한 지역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문화적으로 개방된 국제적인 도시국가 연합체였습니다. 무역과 상업을 통해 동서양의 다양한 문명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건축, 예술, 문학, 철학 등이 발전하였습니다. 비록 기원전 5세기 이후 페르시아 전쟁과 아테네의 지배로 인해 쇠퇴하였지만 이오니아에서 꽃피운 경제와 문화의 유산은 이후 서양 문명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오니아의 쇠퇴. 이오니아는 기원전 6세기까지 경제, 문화, 철학적으로 찬란한 황금기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번영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이오니아는 동방의 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의 침략을 받았고 이후 이오니아 반란을 계기로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오니아는 처음에는 아테네 등과 연합하여 저항했지만 결국 페르시아의 강력한 군사력 앞에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오니아는 쇠퇴하기 시작했으며 점차 그리스 세계의 중심지에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기원전 6세기 후반 소아시아 서부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리디아 왕국이 페르시아의 키루스 대왕에게 정복당했습니다. 당시 리디아의 크로이소스 왕은 부유한 국가를 건설하였으나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패배하며 리디아는 멸망하였고 이와 함께 이오니아 지역도 자연스럽게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오니아 도시들은 페르시아의 통치 아래 놓였지만 일정 부분 자치권을 유지하며 경제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페르시아의 높은 세금과 강압적인 통치에 대한 불만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페르시아의 압박이 심해지자 이오니아인들은 이에 저항하여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오니아 반란이 일어난 주요 원인으로는 페르시아의 과도한 세금 부과, 정치적 억압, 그리고 그리스 본토와의 유대감이 있었습니다. 이오니아 도시들은 무역과 상업을 통해 번영하였지만 페르시아는 높은 세금을 부과하며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켰습니다. 또한 페르시아는 각 도시국가에 친페르시아 성향의 독재자를 임명하여 통치했으며 이는 이오니아인들의 불만을 더욱 키웠습니다. 이오니아는 문화적, 혈통적으로도 그리스 본토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에 페르시아의 외세 지배를 달갑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기원전 499년 밀레투스의 지도자였던 아리스타고라스가 중심이 되어 페르시아에 대한 반란을 주도하였습니다. 그는 아테네와 에레트리아의 지원을 요청하였고 일부 그리스 도시들이 군사를 파견하여 반란을 도왔습니다. 반란군은 초반에는 성공을 거두며 페르시아의 행정 중심지였던 사르디스를 불태우는 등의 강력한 저항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 1세는 대규모 군대를 동원하여 반란을 진압하였고 결국 기원전 494년 밀레투스 해전에서 이오니아 해군이 패배하면서 반란은 사실상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후 페르시아는 밀레투스를 포함한 이오니아 도시들을 철저히 약탈하고 수많은 주민들을 학살하거나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이오니아 반란은 실패했지만 이 사건은 이후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이오니아 반란을 진압한 페르시아는 기원전 490년 마라톤 전투, 기원전 480년 테르모필레 전투, 살라미스 해전 등을 거치며 그리스 본토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기원전 479년 플라타이아 전투에서 그리스 연합군이 승리하면서 페르시아 전쟁은 결국 그리스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아테네는 델로스 동맹을 결성하여 페르시아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이오니아 도시들을 해방하려 하였습니다. 기원전 449년 그리스와 페르시아 간의 칼리아스 평화조약이 체결되면서 페르시아는 이오니아에 대한 간섭을 줄이게 되었지만 이오니아는 이미 전쟁과 반란으로 인해 경제적, 군사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페르시아 전쟁 이후 이오니아 도시들은 아테네가 주도하는 델로스 동맹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테네는 동맹을 통해 실질적으로 이오니아를 자신들의 속국처럼 다루었고 높은 세금을 부과하며 정치적 자율성을 제한하였습니다. 이는 이오니아인들에게 또 다른 억압으로 느껴졌습니다. 기원전 431에서 404년 그리스 세계는 아테네와 스파르타 간의 패권 다툼으로 인해
펠로폰네소스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고, 이 전쟁의 영향으로 이오니아 도시들은 더욱 쇠퇴하였습니다. 전쟁에서 스파르타가 승리한 이후 이오니아는 다시 페르시아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었으며, 이후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등장할 때까지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기원전 334년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동방 원정을 시작하면서 이오니아는 페르시아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오니아는 더 이상 고대 그리스 세계의 중심지가 아니었으며 헬레니즘 시대에는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오니아는 기원전 6세기까지 찬란한 문명을 이루었지만 페르시아의 침략, 이오니아 반란, 페르시아 전쟁, 펠로폰네소스 전쟁 등을 거치며 점차 쇠퇴하였습니다. 이후 이 지역은 헬레니즘 세계의 일부로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고대 그리스 문명의 중심지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오니아가 남긴 철학, 과학, 예술의 유산은 이후 서양 문명 전체에 깊은 영향을 미쳤으며 오늘날까지도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